직장 동료가 다가와서 막 은밀한 목소리로 팀장님이나 다른 부서원 험담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아니 꽤 자주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보통 속으로 이 사람이 오늘 스트레스가 참 많구나 생각하면서 가볍게 맞장구를 쳐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주제가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사실 일상적인 수다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랄까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권력의 역학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가십거리로 치부되던 이 뒷담화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고도의 정치적 레버리지로 악용되는지 그 뼈대를 파헤치는 겁니다. 그 탕비실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흔히 누군가 남의 험담을 하면 우리는 그냥 감중 해소용이겠거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보면 그게 대단히 순진한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진한 착각이야말로 뒷담화 주동자가 가장 바라는 환경이죠. 사실 주동자가 타인을 비방하는 진짜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통제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합의된 연대를 강요하는 구도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비방이라는 자극의 상대를 끌어들여서 억지로 공범을 만드는 거죠. 이거 마피아 조직에서 신입 들어오면 억지로 범죄에 가담하게 해서 배신 못하게 약점 잡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마피아 논리와 메커니즘이 완전히 같습니다. 주동자는 어떻게든 당신의 입에서 동조를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작은 반응이라도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저도 헐뜯는데 가담했다는 도덕적 약점을 공유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의 치부를 쥐고 있는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형태의 공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맞장구 한 번 쳐준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적극적으로 동조 안 하고 약간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동자의 두 번째 무기가 나옵니다. 시각적인 공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단순히 당신 한 사람만 포섭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집단에서 은밀하게 배제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A 대리가 어느 순간 주요 정모에서 막 누락되고 회식에서 제외되는 걸 눈앞에서 보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굳이 말로 협박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인 공포를 주입하는 거예요. 수긍하지 않으면 저기저 고립된 A 대리 자리가 다음엔 네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요. 진짜 고도의 행동 통제술이네요.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배제되는 거에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주동자는 그 본능을 자극해서 당신이 자발적으로 아주 서둘러서 동조하도록 압박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떠올려보면 정말 피하기 힘든 압박이네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데 만약 속으로는 전혀 동의 안 하면서 그냥 껄끄러운 분위기 만들기 싫어서 그렇군요 하고 가볍게 동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생존 방식이긴 한데요. 권력 설계 이론 관점에서는 그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주동자가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이지선다의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당신의 이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동자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게 나중에 저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나중에 주동자가 권력을 더 강하게 행사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야 할 때 그 데이터가 가동돼요. 너도 그때 같이 욕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을 통제하는 정치적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와, 남 기분 안 상하게 하려던 제 배려가 저를 노예로 만드는 족쇄가 된다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도덕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이 권력 게임 안에서는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당신의 반박은 그 주동자가 짠 프레임에 정면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수의 공범이 확보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주동자와 동조자들 눈에는 그게 정의로운 행동으로 안 보입니다. 이미 하나의 공범의식으로 묶여 있어서 당신의 집단의 결속을 방해하는 이질적 위험분자로 즉시 규정돼요. 팩트를 바로 잡아주려 해도 쟤 혼자 왜 저래? 우리 편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주동자는 아까 말한 그 시각적 공포를 바로 가동합니다. 무리해서 배제하고 다음 타겟으로 전환시켜서 철저히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듣다 보니 진짜 절망적이네요. 동조하면 나중에 협박당할 빌미를 주고 반박하면 위험분자로 낙인 찍혀서 사냥감이 되고 어느 쪽이든 결국 남이 짠 룰 안에서 놀아나는 포지션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합니까? 동조냐 반박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의 프레임에 갇혔다는 증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전술은 바로 철저한 전략적 침묵입니다.
침묵이요. 상대가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남을 헐뜯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히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침묵의 본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갈등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깐 프레임 자체의 구동을 멈춰버리는 역설적이지만 가장 공격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뒷담화를 시작한 주동자의 심리를 봐야 해요. 겉으론 당당해 보여도 사실 타인의 동조를 통해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극도로 굶주려 있거든요. 즉각적인 반응을 기다리는 맹수 같은 상태죠. 아, 반응에 목말라 있다. 그럼 그때 제가 아무 피드백도 안 주면요. 주동자는 자기 발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라고 부르죠. 나는 저 사람 속내를 다 파악했는데 저 사람은 내 머릿속을 단 1%도 모른다. 근데 이거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하죠? 그냥 입만 꾹 다물면 되나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걸 넘어서 태도가 중요해요. 막 어색하게 눈 피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면 그건 당황했다는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담담하게 응시하거나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약간 투명한 벽을 세우는 느낌이네요. 네, 아니면 아예 상대방 말이 끝났을 때 그래서 오늘 회의 자료는 다 되셨나요? 하면서 완전히 다른 업무 주제로 맥락을 꺾어버리는 것도 아주 훌륭한 침묵의 일환입니다. 야, 그거 진짜 좋네요. 이지선다 덫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완전히 독립된 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가 상황의 지배자가 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피드백이 차단되는 순간 권력의 축이 역전돼요. 집단의 감정적 룰에 전혀 지배받지 않는 상위 통제권자로 격상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뒷담화 주동자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는지 궁금해요. 그냥 혼자 머쓱해하고 끝나는 건가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훨씬 깊습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남을 조종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피드백이라는 통제력을 잃으면서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이 사람이 팀장님한테 말하면 어떠지 하면서 편집증적인 불안을 느끼고요.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검열하게 됩니다. 정말 상대방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네요. 결과적으로 주동자 머릿속에 당신은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힙니다. 건드려선 안 될 불가침의 영역으로 당신을 분류하게 되는 거죠. 야, 오늘 파헤친 이 치밀한 권력의 역학 짧게 정리해봐야겠네요. 흔한 뒷담화는 절대 가벼운 수다가 아니라 폭력적인 통제술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략적 침묵으로 피드백 루프를 끊고 상해 통제권자가 되는 거라는 점, 명확하네요. 네,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을 막아내는 가장 훌륭한 방패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단한 침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곱씹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불가침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주동자의 험담에 철저한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동자의 권력 피라미드는 완전히 붕괴해버릴까요? 아니면 그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또 다른 교묘한 덫을 새롭게 만들어낼까요? 다음번에 누군가 탕비실에서 은밀한 귓속말을 건네올 때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무기로 직접 한번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룰의 지배자가 되는 그 짜릿한 순간을 꼭 경험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